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산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서울교육대학교 AI융합교육 전공에 재학 중인 김태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AI와 공공데이터로 사회교과에서의 우리 고장의 중심지 개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요, 두 번째는 데이터 탐색 및 시각적 분석을 통해 우리 고장의 중심지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인공지능 군집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 고장의 중심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참고 문헌입니다. 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 사고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기반 사고는 영어로는 데이터 드라이븐 싱킹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 데이터 기반 사고에 대해서 정의 내린 사례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연구한 내용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데이터 기반 사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드라이븐 싱킹은 가르키는데요. 어떤 thought process,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사고 과정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addressing a problem, 그리고 situation, 어떤 상황과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proposing solutions, 어떤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이런 문제와 해결 방법들은 that can be efficiently formulated and backed by data입니다. 데이터의 근거에서 효과적으로 구조화되고 또 뒷받침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사고 과정인 것이죠. 이런 데이터 기반 사고에서 더 발전해 나가면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은 즉 데이터 관점에서 문제를 재해석하고 이렇게 수치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각화한 차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를 뜻하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 기반 사고와 문제 해결을 잘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젤리라는 사이트에서 탐색적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문제 해결 접근법이라고 해서 제주도의 대중교통 사례를 분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버스가 대표적인데요. 이 버스를 핵심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소셜 데이터를 워드 클라우드화 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버스와 관련된 연관 검색 키워드가 이렇게 정류장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밑으로는 버스 기사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정류장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버스 기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소셜 데이터를 보고 여기서 문제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가설입니다. 그래서 정류장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류장에 대한 문제가 많다면 정류장이 불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버스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버스 기사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문제로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가설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잦다는 좀 일반적인 문제도 가설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해 놓고 나면은 이 문제들은 아직 데이터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데이터 기반 사고로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는데요. 정류장이 불편하다는 이렇게 제주도의 면적이나 인구 대비 정류장 수가 적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새롭게 재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가 불친절한 이유는 대부분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불친절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운전 버스 수 대비 운전자 수가 너무 적어서 한 사람이 운전하는 버스가 너무 많아서 버스 기사가 친절한 게 아닐까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사고가 잦다는 문제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제주도의 인구 수 대비 교통사고 건수가 많다로 이렇게 새롭게 재정의를 내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 및 시각적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해 보는데요. 첫 번째 가설이었던
제주도의 면적 및 인구 대비 정류장 수가 적다라는 가설은 분석 결과 기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면 시도별 면적 대비 정류장의 수인데 서울은 면적 대비 정류장 수가 정말 많죠. 그렇지만 제주도도 많은 시도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중간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 정류장 수가 더 적은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별 인구 대비 정류장 수를 나타내 보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인구 대비 정류장 수가 오히려 좀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인구 대비 정류장 수는 넉넉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 첫 번째 가설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 수 대비 버스의 수가 너무 많은가를 봤더니 시도별로 해봤을 때 제주도는 평균에 위치했습니다. 오히려 강원도나 이런 곳이 운전자 수 대비 운전하는 버스의 수가 많았고 제주도는 그거보다 한참 덜 미쳤습니다. 제주도의 운전버스 수 대비 운전자 수가 적다는 이런 문제는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인구 대비 교통사고의 숫자를 그래프로 시각화했더니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 대비 교통사고 숫자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세 번째 가설만 유효하게 나왔고 나머지 가설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보면서 초등학교 사회에서 나오는 이 중심지의 개념을 데이터 기반 사고로 접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4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 지역의 중심지라는 파트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보자고 되어 있고 어디가 많이 모일지 예상해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일 곳으로 짐작되는 곳을 짐작해서 이제 어떠한지 그런 특징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중심지의 특성을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또 그냥 자기만의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은 이런 곳이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짐작해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심지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중심지의 개념, 그 특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의 개념을 데이터 기반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심지의 개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교통이 편리할 것입니다. 뭐 버스나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숫자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통이 편리하다는 특징과 관련된 데이터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을지 찾아본 것이죠. 그랬더니 두 가지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탑승 인원 공공 데이터였고 두 번째로는 버스 승하차 인원 공공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로 접근을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고장의 중심지를 찾는 문제를 지금 데이터 기반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장의 중심지를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하철은 한 고장에 고작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자체가 중심지여서 우리 고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좀 세세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정류장이 역과 역 사이에도 촘촘하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장의 중심지를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세세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한 파란 버스 말고 이제 우리 고장에만 다니는 마을버스는 우리 고장 주변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고장만의 중심지를 찾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는 제가 다른 파란 버스, 그런 간선 버스도 활용을 해봤는데, 다른 고장에 가는 곳이, 그 정류장이 너무 많아서 중심지를 찾기에 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중심지를 찾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버스의 정류장 이름은 그 자체가 그 정류장 주변에 있는 핵심 지명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심지를 찾기에 아주 효과적인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장의 중심지를 찾는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재정의했는데, 그래서 중심지의 개념을
우리 고장 마을버스의 승하차 인원이 많은 정류장이 위치한 곳으로 새롭게 재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탐색 및 시각적 분석을 통해 우리 고장의 중심지를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없이 단순한 데이터 탐색과 시각화로 알아보는 건데요. 저는 먼저 이제 서울시 버스 노선별,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공공 데이터를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다운로드 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는 서울의 모든 버스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원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제가 지금 강동구에 있는데요. 이 강동구에 그 마을버스 데이터로만 쭉 정리를 했고, 필요 없는 데이터, 날짜 데이터 같은 것은 삭제하고 노선 번호, 역명, 승차 총 승객수와 하차 총 승객수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엑셀에서 이 데이터를 먼저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시각화도 해보고 그 정렬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시각화를 분산형 차트로 해보았더니 여기가 이제 가로축이 승차 인원수고요. 세로축이 하차 총 승객수인데 이 인원이 많은 정류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1차로 발견한 중심지들을 또 이렇게 정렬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승차 총 승객수가 많은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탄 곳이 나오고, 또 하차 총 승객수가 많은 곳으로 정렬을 해보면 이렇게 또 많이 내리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지가 승차와 하차 인원수가 많은 곳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 정류장이 회차하는 곳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1차로 찾은 중심지를 백지도에 표시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호역, 현대백화점, 암사종합시장과 같은 1차로 찾은 중심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찾는 것에서 더 이제 발전해서 인공지능 군집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 고장의 중심지를 발견해 보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 군집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제 임의로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임의로 이렇게 점에 이제 중심지가 될 어떤 점들을 찍습니다. 임의로 찍은 점에서 가까운 데이터, 그러니까 이 점이 어느 별에 가장 가깝냐에 따라서 그 별에 할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할당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점들끼리의 또 새로운 중심점을 찾아서 또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거기에서 이렇게 파란색 별의 점 위치가 이동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중심점을 갱신해 주면서 이 점들이 모이도록 가장 거리가 멀지 않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이 변화가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을버스 승하차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 군집화를 하면, 저희가 이제 어떤 기준을 세워서 뭐 몇백 명 이상이 중심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군집을 하면은 그 중심지에 해당하는 마을버스의 역명만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의 군집을 이용해서 승하차 데이터를 4개로 군집화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핵심 속성으로는 승차 총 승객수와 하차 총 승객수를 넣고 군집 개수는 4개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생성을 하면 학습한 모델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집이 1, 2 이렇게 해서 중심지가 나오게 됐고요. 이 하차 인원이 많은 곳과 승차 인원이 많은 곳으로 크게 중심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집화를 해보고 이 군집에 해당하는 버스 역명을 리스트로 쫙 출력해 보았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쭉 찾아서 리스트에 출력을 해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 정류장의 역명이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2차로 찾은 중심지를 1차로 찾은 중심지와 비교해보면 데이터 탐색을 통해 단순히 상단에 정렬된 중심지를 찾을 때보다 인공지능 군집 모델을 활용하니까 찾을 수 없었던 그 애매한 수치였던 뭐 800명, 700명대였던 그런 곳들도 중심지로 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로 찾은 중심지를 백지도에 표시하면 아까 1차에서 찾은 것보다 더 많은 곳들이 중심지로서 발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로써 이제 참고 문헌을 소개해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